큰 하자가 발생을 했어요. 좀 중대한 하자가 발생을 했는데 벤츠 조립 과정은 바코드를 찍어가면서 하나하나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더블 체크를 하면서 조립을 하게 되는데 조금씩 더 신경 써서 조립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 차량은 이제 수출을 나가게 되는데요. 해외로 나가서도 문제없이 잘 운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벤츠 GLE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벤츠 서비스 센터에서 부품 수급이 3개월 걸린다 하여 급하게 해외 시출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모듈을 살려보고자 저희 원모터스로 입고가 되었고, 정비 과정 중 모듈 고장의 중대한 원인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모터스 윤사장입니다. 자, 오늘 입고된 차량은 딱 봐도 이거 뭐 굉장히 신형 같지 않습니까? 자, 이 차는 GLE 마일드 하이브리드예요. 48V짜리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전체적으로 다 지금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아우디도 발전기와 스타트 모터가 결합된 ISA가 지금 문제가 많아요. 자, 아우디는 생긴 게 발전기 같이 생겼어요. 그 발전기 같이 생긴 게 스타트를 돌려주는 거거든요. 국내 차량에 들어가는 K5 하이브리드랑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1년식이에요. 2만 킬로거든요. 근데 지금 시동이 안 걸린다고 입고가 되었습니다. 진단한 결과는 서비스 센터에서 ISA라고 발전기 스타터 제어하는 모듈이 나가서 시동이 안 걸린다고 진단을 받고, 그 모듈 가격은 무려 380만 원. 그리고 그 모듈을 교환하려고 그러면 터보차저, DPF 다 떼야 되고요. 작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문제는 부품이 3개월 걸린대요. 자, 그래서 입고가 됐습니다. 한번 만나보실게요. DPF가 아니라 총매네요. 휘발유죠. 휘발유 차량에다가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적용을 시켰어요. 엔진과 미션 사이에 발전기와 스타트 모터 역할을 하는 중간에 ISA가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자, BMW도 이렇게 비슷한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이쪽 보시면 엔진하고 미션 사이에 저렇게 지금 구리선으로 된 애들이 있어요. 총매하고 저희가 터보 차저를 다 띄웠거든요. 이렇게 엄청 큰 총매와 터보 차저를 분리했습니다. 임펠러 여기 손상 가지 않게 주의해야 되겠죠. 터보 차저, 전자식 터보 차저. 자, 이렇게 차가 고장이 나서 입고된 이유가, 사실은 제가 지금 진단을 해보니까 모듈이 문제가 있다고 떴는데, 지금 이 모듈이 문제가 생긴 이유가 제작사 조립 불량이에요. 조립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희가 그거를 일단 분해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게 발전기 스타터를 제어하는 모듈이에요. 여기 보면 미쯔비시 일렉트로닉에서 일본 거네요. 재팬. 자, 여기 냉각수도 들어가고 굉장히 구조가 복잡해요. 여기에 이제 본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왜냐면 발전기랑 스타터를 같이 제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굵은 구리선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왜 고장이 났냐? 벌써 신차잖아요. 벌써 고장 날 리가 없는데, 요걸 저희가 중고로 구해놨어요. 구해놨고, 이게 왜 나갔냐면, 두꺼운 본선들에 이렇게 카바가 들어가거든요. 카바가 들어가는데, 그 반대쪽도 요런 구리선이 있겠죠. 그래갖고 연결이 돼서 발전기도 돌려주고 엔진도 돌려주고 정차할 때는 회생제동도 하고. 근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요 카바를 빼니까, 보통 이 볼트 체결은 6개거든요. 근데 분명 6개가 다 볼트통에 담아져 있는데 볼트가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요거.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제작사에서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떨어뜨린 걸로 보여져요. 여기 보면 쇼트난 자국이 있어요. 볼트 쇼트난 자국. 자, 여기 녹아내린 거 하고요. 여기 까맣게 볼트가 쇼트나서 탄 자국이 있습니다. 2군데. 요 위에도 있고. 이 내부 쇼트로 얘가 망가지게 됐어요. 사실은 뭐 사람이 조립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도 뭐 정비를 하면서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이거는 제작사에서 저는 이렇게 조립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는 거는 저도 처음 봤고요. 요 작은 볼트 하나 때문에 차가 시동이 안 걸렸다. 그래서 이 컨트롤 모듈이 고장이 났다. 네, 그렇게 내용이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이 부품도를 뽑아봤어요. 여기 보시면 요 녀석들이 발전기와 스타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엔진을 돌려주기도 하고, 엔진이 돌아가는 그 힘에 의해서
발전기 역할도 하고, 예, 그런 사진이에요. 엔진과 미션 중간에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토크 컨버터 같이 여기 중간에, 예, 이런 역할을 하는 친구고요. 여기 중간에 BMW도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스타터 알터네이터라고 그러네. 뭐 알터네이터 스타터나 스타터 알터네이터나 어쨌든 뭐 같은 일을 하는 애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어떻게 작동이 되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떨 때 작동이 되는지 제가 한번 또 공부를 해봤어요. 차는 어쨌든 공부의 계속 연속인 것 같아요. 계속 시스템은 바뀌어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걸 급박하게 빨리 수리를 좀 원하셔서 저희가 일단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고, 다행히 이게 하나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걸 준비를 하게 된 거고. 근데 이제 요거를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신차의 조립이 불량이 나서 요 부품이, 해당 부품이 고장이 났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거를 교환을 할 거고요. 3개월이나 걸리는 이 부품을 저희가 중고로 구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교체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다행히 요 볼트를 만약에 우리가 못 찾았다 그러면, 왜냐면 이 카바에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랬으면 요 부품이 저희가 교환을 했어도 또 나갔겠죠. 신품 못 구하는 걸 저희가 중고를 하나 구했어요. 서비스센터에서 지금 3개월 걸린다고 했었고, 빨리 해외로 나가야 되는 차라 저희가 어떻게 급하게 하나 똑같은 걸 구했습니다. 여기 보면 품번이 다 똑같아요. 어쨌든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데, 볼트가 안에 하나 떨어져서 내부 쇼트로 인해서 고장이 났죠. 그래서 지금 빨리 급하게 구해가지고 하나 구해가지고 요거 저희가 장착을 해서 시동을 걸어갖고 운행하는 것까지 한번 찍어볼게요. 사람이 조립하는 거다 보니까 뭐 계속 얘기하지만, 뭐 저희도 실수를 많이 하고 하긴 하지만, 지금 제작사 이게 차가 새 차로 나왔을 때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일은 좀 안 생겨야 되지 않을까. 예, 아마 주의를 하고 이 조립하는 사람들도 좀 자부심을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마 실수로 볼트가 떨어뜨려져서 조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킬로 동안 계속 운행이 되다가 그 볼트가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구리선으로 된 굵은 전기선의 내부 쇼트를 일으켜갖고 이 기계가 고장이 나고 시동이 안 됐던 거죠. 지금 2만 킬로 좀 넘었거든요. 2만 1000 킬로인가 그래요. 이게 발전기와 스타트 모터 일체형인 거를 제어하는 모듈이에요. 지금 여기에 내부 쇼트를 해서 이 기계가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품이죠. 자, 그럼 요거를 장착을 해서 저희가 시동을 걸어서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동을 걸었어요. 벤츠. 자, 터보를 탈착하기 때문에 냉각수랑 오일이 빠졌는데 싹 세척을 하고 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고 세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전기 스타터, 그거는 여기 미션 앞에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이제 다 교환하고 시동 걸었으니까 새는 것만 없으면 이제 출고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시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리를 완료하고 이제 시운전만 남았어요. 시동 걸려 있는 거거든요. 안 걸린 줄 알았어. 진짜 조용하네. 직렬 6기통이거든요. 굉장히 조용해요. RPM을 올리지 않으면 진짜 안 걸려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고,
이걸 어떻게 고치지 했는데 일단 고쳐냈습니다. 전기차랑 마일드 하이브리드랑 하이브리드들이 이제 일반 샵에도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지금 전기차 배터리팩 교환하고 그 다음에 파일럿 휴즈나 뭐 이런 것들 터져갖고 전원이 안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을 전기차 한 지금 3대 정도 한 것 같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아우디랑 요 벤츠 해갖고 2대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좀 그래요. 좀 어정쩡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벤츠도 그렇고 아우디도 그렇고 마일드 하이브리드에서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완전 그냥 보조 기능이죠. 보조 기능. 차라리 아싸리 그냥 하이브리드가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정상주행 잘 되고 새놈비가 없어서 언더커버까지 다 조립을 했어요. 워낙 신차다 보니까 저도 지금 처음 타보는데 너무 조용해서 놀랬어요. 그리고 실내도 되게 고급스럽고 수리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이런 일반 샵들은 이렇게 신형들은 좀 탈 일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48V로 구동이 되는데 주행할 때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정지했을 때 그 모터가 이제 회생제동을 해서 48V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터가 조금 엔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10에서 15% 정도 연비가 상승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운행을 해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저거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연기관에서 출력이 나오는 것들을 모터가 조금이라도 서브를 해주니까 아무래도 배출가스나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겠죠. 일반 하이브리드처럼 순수 모터로만도 구동하고 엔진도 쓰고 이런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진짜 엄청난 연비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이 48V 배터리와 모터를 사용하면서 제조 단가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약간 좀 어정쩡한 포지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이거 엔진은 너무 정숙하다. 무슨 엔진인지 모르겠네. 시운전을 다 완료를 했고 이제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제 출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거 급해가지고 자주 전화가 오고 그랬는데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뭐 정비하는 사람이고 차를 이제 제작하는 제작사고 이런 실수들 좀 줄여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대로 차량을 출고하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 수리 잘 됐어. 점점 차들이 진화하니까 정비사들이 진짜 어려워요. 계속 공부도 해야 되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수소차, 내연기관, 휘발유, 디젤 뭐 정말 해야 될 게 많아요. 전기부터 시작해서 기계적인 엔진 부분까지. 자, 오늘도 잘 수리가 끝났네요. 자, 이렇게 작은 볼트 하나 때문에 큰 하자가 발생을 했어요. 좀 중대한 하자가 발생을 했는데 정말 이 볼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 수 있는 사례였고요. 보통은 이제 벤츠 조립 과정은 바코드를 찍어가면서 하나하나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더블 체크를 하면서 조립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제 하단에 들어가는 볼트 있죠, 여기 6개. 한 라인을 조립할 때 이 볼트를 정확하게 뭐 6개를 딱 여기다 놔두고 뭔가를 했으면 분명 하나가 떨어졌으면 하나가 부족했겠죠. 그런 식으로 조립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았나. 그리고 쇼트로 인해서 진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정비를 하면서 손으로 조립하다 보면 이제 볼트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생기고 볼트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볼트 떨어진 거를 꼭 잘 찾지 않으면 예전에 무슨 경우가 있었냐면 엔진 오일을 갈다가 터보차저 라인, 임펠러 라인으로 복스알이 떨어진 거예요. 7mm인가 8mm인가 복스알이었는데 그게 임펠러를 손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복스알이 떨어진지도 몰랐던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이나 그 다음에 볼트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렉에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하고 볼트도 최대한 이렇게 다 분리를 해서 놓는 게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볼트 어디다 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했으면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일을 하다가 뭔가 볼트가 떨어져서 진짜 벨트 구동 쪽에 낑겨 있다가
시동을 걸어서 막 엔진이 깨지는 경우도 생겨요. 막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볼트 정리를 잘하고, 볼트가 떨어졌을 때는 꼭 찾고, 연장이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더 신경 써서 조립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시동이 잘 걸려서 정말 다행이죠. 저 차량은 이제 수출을 나가게 되는데요. 해외로 나가서도 문제없이 잘 운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